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폐경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골이 이제 뭐 오스테오포로시스나 약간 이런 골다공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수치가 좋지 않아서 뭐 예방적으로 주사를 뭐 몇 달에 한 번씩 맞는다거나 아니면 먹는 약을 먹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골다공증 처치를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뼈에 뭔가 질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셔야 될 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골다공증 뼈가 튼튼하지 않다는데 뼈가 약간 뭐 골밀도가 낮다는데 임플란트에서 그게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들,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골다공증 환자 같은 경우 임플란트 했다가 문제 생긴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민하시다가 이제 골다공증이 본인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골다공증 약을 갖다가 뭐 주기적으로 먹고 계신 분이셔가지고 이 부분을 되게 고민하다가 결국엔 하셨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원래는 치료 전의 모습을 보면 이제 이치아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이치아 때문에. 이치아도 원래는 뭐 대학병원까지도 갔는데도 이제 발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판정을 받고 이제 이 치아를 살릴 수 있지 않나 이제 고민이 있다가 진짜 뽑아야 되나 뽑으면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시고 일단 1차적으로 이 치아에 대해서 일단 살려보기 위한 치료를 진행을 했고 이제 이 아래 맞물리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 그러면 항상 위쪽 치아를 갖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려오지 말라고 앞에로 철사로 묶는 레진와이어 스플린트를 해 주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이제 내려오는 게 이제 아래 치아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건데 위에 치아가 밑으로 중력의 영향 때문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임플란트도 약간 교합 평면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왜냐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완성을 하더라도 음식물이 많이 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내려오지 않게 철사로 묶어놓는 처치를 하셔라 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그런 처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처치를 먼저 하고 임플란트 할지 말지 그러고 고민을 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치아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살려드렸죠. 이 치아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신경치료 했는데도 계속 신경치료하고 이제 예후가 불량하니까 임시치아를 씌워가지고 좀 몇 달 씹어봤는데도 불편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뿌리 중에 하나를 잘라내는 치근 절제술 계속 불편감이 있는 그 뿌리를 갖다가 잘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뒤쪽에 조그만한 뿌리 하나를 잘라버리고 나서야 불편감이 사라져서 크라운을 씌워서 해드린 거고 실은 어떻게 보면 치근 절제술을 해서 그거를 이제 발치를 하고 치유 양상을 관찰을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만약에 발치를 하고 나서 거기 잇몸이 잘 낫지 않고 골에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면 그 골다공증 약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발치를 하고 잘 치유되는 모습을 보고 안심을 시켜드렸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골다공증 약의 종류, 주사의 종류, 제품명에 대해서 성분에 대해서 일단 그 주사 맞는 병원에 가셔서 알아가지고 오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거를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아니면 어느 주기로 얼마나 맞았냐 이제 용량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이제 브론즈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임플란트나 발치를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입안에서 피나는 수식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골수염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보고가 되면서 이게 골다공증 주사랑 이 관열적인 수식 수술을 하고 나서 골수염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가 돼서 굉장히 조심해라 라고 이제 경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혈액 검사를 해서 CTX 레벨을 검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신 내과 선생님들한테 아니면 대학병원 내과 선생님들한테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CTX 레벨을 저희가 추적 검사를 해가지고 이 레벨이 어느 수치 이상이면은 치료를 하고 어느 수치 미만이면 뭐 치료를 조금 더 기다렸다 하고 막 이런 식의 치료식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고에 의하면 또 이게 또 아무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레코멘데이션 되는 거는 이런 골다공증, 이 골수염을 하는 이 위험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방적으로 골다공증 약이나 주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휴지기를 가지라는 거죠. 휴지기를.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맞았던 만큼 휴지기를 갖는 건데, 대부분 이제 임플란트 하고 뭐 이런 술식 하는 데에도 너무 오랫동안 하기는 애매하고, 보통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사나 그런 걸 맞지 않고 휴지기를 갖고 난 다음에 이제 조심스럽게 이런 작은 술식부터 해보는 거죠. 발치를 해보고 그게 잘 치유가 되는지, 아니면 잇몸 치료를 해보고 그게 잘 치유가 되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치유가 잘 된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하되, 임플란트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최대한 구강 내에 어떤 연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덮어줌으로 인해서 구강 내에 노출되는 범위를 줄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딱 보니까 되도록이면 뼈 이식도 최소화하고 잇몸 여는 것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기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CT상에서 이렇게 미리 디자인을 다 하고 이 바깥쪽에 뼈 이식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데, 보통은 이 바깥쪽에 뼈 이식을 살짝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뼈 이식도 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조금만 하든지 안 하든지로 계획을 세웠고, 심플하게 잇몸 절개선도 굉장히 얇게 적게 들어가서 임플란트만 딱 심고 다시 덮어줘서 거의 흔적이 없게끔 덮어주는 과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잇몸을 째고 나서 이제 고정력이 좋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연결을 하는 2차 수술까지도 바로 해버리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덮었어요. 덮고 나서 한 2달 반 3달을 뼈랑 임플란트랑 붙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연결하는 2차 수술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을 떠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즈드 어번먼트 자가 맞춤형 지대주를 해주고 크라운을 완성을 시켜서 임플란트를 완성을 시켜드린 거죠. 처음 오셨을 때 이쪽으로 식사가 안 돼서 고생하시던 분이, 골다공증이 있으셨던 분이 임플란트까지 잘 해서 이제 잘 양쪽으로 식사를 하고 계시고, 이 치아가 힘이 없다고 하긴 하시는데 그래도 통증은 아니니까 잘 쓰고 계시고, 이쪽 치아도 만약에 치아가 남은 하나의 뿌리가 또 부러지거나 그러면 그때는 이쪽도 임플란트를 하시면 되는 거고, 다른 부위들은 잇몸 치료를 병행을 해서 최대한 임플란트로 가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골다공증 약이나 주사를 끊을 수 없는 분이 있거든요. 정말 이게 너무 수치가 안 좋아서 정말 뼈에 뭐 구멍이 뭐 뚫릴 정도로 뼈가 한번 부러지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치아보다 그게 정말 심각하신 분들은 그걸 끊을 수가 없는데, 대부분 예방적으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휴지기를 거쳐서 작은 수술부터 좀 해보시고 그게 잘 치유가 된다 그러면 임플란트도 얼마든지 잘 하실 수가 있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조금 잇몸 안쪽에 잘 묻어두고 약간 조금 오래 기다렸다가 보철물을 올리는 보수적인 형태의 임플란트 수술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 임플란트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고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